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TV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효룡입니다. 모든 암이 다 무섭고 또 두렵고 하겠지만 특히 이 암은 공포의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국내암 암 사망률 1위 암인데요. 그것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 그래서 오늘은요, 폐암과 부인암 전문의이신 이분을 모시고 특별히 폐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 홍숙희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폐암과 부인암 두 암에 대해서 전문의시네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폐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왜 공포의 암, 무서운 암이라고 폐암이 불리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미 진단이 됐을 때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뇌나 이런 골전이처럼 이제 전신에 이런 이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에 특히 잘 전이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공포암이라고 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친척 중에 아, 한 분이 네. 최근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네. 예. 근데 요새는 네. 이제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이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네. 그 상태로 잘 지낼 수 있는 기간들을 많이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네. 예. 폐암 치료라고 하면 네. 뭐 항암 치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뭐 방사선 치료 네. 그죠? 또 이제 나중에는 그 부분을 절개해야 되는 수술 네. 같은 걸 많이 떠올리는데 자, 교수님께서는 환자의 상태와 암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시죠? 효과적인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치료가 그 환자의 특징이나 종양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진행이 돼야 되긴 합니다. 특히 이제 폐암의 경우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항암 치료가 있어서 특히 이제 약물이 저의 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네, 네. 종양의 특징이나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이제 굉장히 다르게 조합을 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없듯이 개별 환자들의 종양의 위치, 그다음에 암의 특성, 그다음에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전신 상태들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른 치료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긴 하고요. 예를 들자면 같은 항암제라도 그거를 환자의 특징이나 종양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폐암에 혹시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폐암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암종 자체도 네.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크게는 폐암 자체는 소세포 폐암, 뭐 비소세포 폐암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기는 네,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방법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면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한 덩어리로 네, 네. 불리던 암들도 굉장히 다양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뭐 EGFR 변이 폐암이라고 해도 네.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한 가지 유전자 변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병으로 이렇게 구획했던 변들도 그 안에서 세부 유전자 변이가 이제 각각 달리 나왔고 네. 그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약제의 효과가 다르고 이렇고 이후에 이제 약효가 떨어졌을 때 병이 나빠질 때도 다양한 이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흔히 아시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 이거고 이 폐암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저희들끼리는 이제 그 종양내과 의사들끼리는 각각의 유전자나 환자의 특징에 따라서 약제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그러니까 표적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걸 좀 정리를 좀 더 간단하게 해주죠. 표적 항암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 과거에는 이제 뭐 표적 항암 치료제는 단순히 이 암에서 특별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 정상과 달리, 네. 그리고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이 이제 표적 치료제로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모든 유전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타겟하는 약제들이 자꾸 개발이 돼서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예전보다는 훨씬 폐암에 대한 치료도 네. 많이 개발이 됐다. 네, 네.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될것 이해가 같습니다. 되네요. 혹시 이제 폐암으로 네.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네요. 예, 네. 그리고 그 표적 치료제들이 네. 이제 암을만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는 이제 세포를 죽을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네. 정상 세포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서 네.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네.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네. 흔히 얘기하면 항암 치료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빠진다든지 네. 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아 이게 요새는 머리 빠지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 네. 항암 치료한다 그러면 모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단점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건가요? 물론 정상 세포에 해당되는 그 표적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상 장기에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존의 뭐 일반 항암제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네, 이런 네,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오는 수도 있지만 되게 일반적인 약제 표적 치료제 부작용은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자기의 다 가능한 삶을 누리는데 문제가 가능하도록. 없습니다. 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질문인데 머리는 안 빠지는 거의 안 빠집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이 내성이 있지는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성이 발견되는 거긴 한데요. 뭐 물론 네. 일반적인 항암제도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내성이 네, 네. 생기지 않는 항암제는 면역 치료제가 그렇기는 하고요. 표적 치료제는 대부분의 경우 초반엔 굉장히 병세가 좋아져서 증상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고 부작용도 없지만 그 약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병세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이제 내성이 나오는 거긴 합니다. 예. 그럼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이제 표적 치료 얘기하시면서 네. 면역 치료를 얘기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면역 항암 치료라는 거는 뭐인지 또 표적 치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면역 치료제는 사실은 이제 뭐 사기 폐암 환자의 거의 희망과 같은 최근에 나와 희망으로 또 오르는 거예요? 표적 네. 치료보다 더 희망인 거예요? 뭐- 더 어드밴스드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네, 이제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네. 희망과 같은 그런 약제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면역 치료제는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면역력을 좋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일반적인 요법들이 있으시죠. 대체 의학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면역은 아니긴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 정상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네. 특정한 단백질을 이제 암세포 표면에 발현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억제하는 이제 주사제이긴 합니다. 면역 치료제는 네. 이제 그래서 직접 암세포를 죽이지는 않지만 네, 네. 그래서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포가 금방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면역세포가 자기 기능을 회복을 한 다음에 네네. 이후 면역치료제가 암세포를 이제 네. 죽여야 되는 네네네.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현이 된다거나 면역치료제를 드렸다고 해서 네. 반드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 그게 또 면역력이 좋아지는 또 다른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치료제를 저희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르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관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거기까지가 지금의 면역치료제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면역치료제의 뭐 반응이 높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도 네네. 모든 환자들이 생각같이 효과가 있지 않고 단독으로 효과가 있는 환자분들의 수가 제한된 이유가 그래서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런 면역 그 네네. 치료제만으로 효과를 보기가 이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네.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해서 이런 이제 암세포를 깨뜨리면서 면역 그 세포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병합 치료를 하고자 하는 전략이 많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표적 항암을 할지 네. 면역 항암을 할지 네. 이런 어떤 선택을 전문의가 해주는 거죠. 아, 예. 이미 이제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네.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럼 표적 항암을 하다가 안 되니까 면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음부터 면역으로도 가고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면역 항암제가 잘 네. 듣는 이제 환자군이 따로 있게 되기는 아, 그걸 하는데요. 다 검사를 해서 그걸 밝혀내는 예, 거예요? 그렇죠. 폐암은 진단이 되면 단순히 암세포를 채취해서 조직만 검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면역 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반응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의 시간이 보통 그 최소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병원은 이제 굉장히 그게 빨리 돼 있고 저희가 폐암 협진팀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요. 한 번에 모든 유전자를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서 빠른 결과를 보고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원스톱 수가 있고요. 서비스네요.
아까 뭐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네. 3세대 항암 치료제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신약들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표적 치료제가 네, 1세대, 네, 2세대, 네, 3세대 뭐 네,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데 뭐 EGFR 말고도 네, 네. 알크나 다른 유전자 네. 변이도 다 마찬가지로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제 이런 식으로 약제가 개발되면서 나오고 있고 뒤쪽에 나온 약제들이 좀 더 이제 왜 이제 내성이 생기는지 이게 축적이 되면서 그 유전자까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게 그 약의 구조나 이제 모양을 좀 바꿔왔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내성이 생긴 걸 쭉 오랫동안 치료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표적 치료제인 이제 타그리소와 렉나자가 대표적인 약인데 두 가지 약들은 물론 내성도 잡긴 하지만 특히 이제 뇌 쪽으로 그 약제가 잘 투과되기입니다. 그래서 뇌전이를 컨트롤하는데도 굉장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3세대 약가 더 개발이 되면 네, 이제 전문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3세대 최근의 약들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세대 약이 듣는 분들은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네. 3세대 치료제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천하시는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폐암 환자들께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굉장히 그분들이 또 희망을 더 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이제 최근에 새로운 약제들이 어느 다른 암보다 이제 빨리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법, 약제 개발법, 임상 시험 등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폐암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되는 병이라고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오시면 긍정적으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예전엔 폐암 진단이 사망 선고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폐암 치료 트렌드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도 그만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주치의와의 신뢰를 통해서 열심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